예, 반갑습니다. 조응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만큼 뜨거웠던 분야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을 계속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년 총선에서는 이런 현실에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어떤 특정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실제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고 배우는 일이 기쁨이 되는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좀 많이 입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의제 8개 정책을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의제 중에 첫 번째 의제는 학생 중심 모두를 위한 교육인데요. 많은 교육 정책들이 학생 중심으로 되지 못하고 어떤 관 중심의 정책들이 이루어지면 실제 이 정책의 가장 최종 혜택지인 이 수혜자인 학생에게까지 가지 못하고 관리제로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정책이 되지 않고는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들은 대부분 흐지부지해서 현장의 적합성도 부족하고 정책의 지속성도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학생 중심 모두를 위한 교육을 첫 번째 의제로 좀 잡았고요. 두 번째 의제는 또 세 번째 의제는 이 관료제 극복과 경쟁교육 완화인데요. 이 두 의제를 정한 데에는 한국에 있는 공교육이 황폐해진 데에 가장 큰 원인이 과도한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교육 시스템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을 견고히 하고 있는 교육의 관료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두 의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의제에 따라서 간략하게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이 정서행동, 어이구, 어이구,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련된 지원책 마련입니다. 작년 서희초 사안에서 이 과도하게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문제가 좀 부각은 되었지만 실제 이 서희초 이후에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었지만 실제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 언론에서는 주로 뭐 이렇게 금쪽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들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은 특별히 통과된 법안도 없고 특별히 지원된 지원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있어서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에 대한 좀 지원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들을 어떻게 연수하고 어떻게 양성해낼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학교의 체제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또 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 그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원 팀들을 좀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또 이들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학교만으로 지도하기에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학교가 지역사회와 손잡을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이들 학생들을 위한 전문 기관들이 좀 많이 정책적으로 좀 제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도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열심히 지도하고 또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와 손잡을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 이들 학생들을 진단하고 지도하기 위한 기관들이 찾기 어렵고 찾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아 청소년 이 아이들 좀 병원이 필요한데 전문의가 필요한데 진료 한번 받으려면 3개월 이상 대기해야 됩니다. 그럼 3개월 동안 학교는 이들 학생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사회
전문 기관들이 좀 많이 확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제안은 이 학교폭력 관련된 부분인데요. 작년에 상반기에 정승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논란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당국은 엄벌주의로 나옵니다. 무조건 잡아서 혼내는 방식, 더 엄격하게만 벌 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는 데는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학교가 이들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실제 이들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들 한 학생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라고 해서 불려오지만 이 학생들을 만나보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서행동상의 위기의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서는 이들 학생들을 개별위원회 차원에서 접근해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지금의 학교의 구조들입니다. 이번 그래서 저희 운동이 제안하는 것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 공동체 회복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있었던 여러 위원회들이 통합해서 학생의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두고 논의하는 구조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좀 음,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바뀌는 학폭법에 따르면 지금은 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시행령 수준에 나와 있지만 바뀌는 학폭법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학교폭력 예방법에 이 부분이 좀 명시되게 있고 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들의 역량은 굉장히 미비하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책들도 굉장히 단기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런 학교폭력 관련된 문제들이 단순히 엄벌주의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경쟁교육 완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경쟁교육 관련된 부분은 워낙 교육계에서 많이 다루어진 부분입니다. 어,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와 좀 연결해서 몇 가지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교 서열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존치하겠다라는 발표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실은 이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존치가 명분상으로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다양화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이전 이명박 정부부터 추진해왔던 정책이고요. 실제 이게 학교의 다양화로 이어지기보다는 학교의 서열화로 고착되고 어린 나이에부터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려서 사교육을 더 유발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 학교들을 더 존치하겠다라고 말했고 특히 이 교육 자유 특구를 또 만들겠다라는 게 정책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 교수님 자료를 찾아보니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190개의 특구가 있고요. 24개의 교육 특구가 있습니다. 이 교육 자유 특구가 실제 어떤 특별한 새로운 교육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음은 이미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특구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 외고자사 국제고 관련된 공약이라든지 교육 자유특구 관련된 공약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전에 어, 외고 자사 국제고 존치가 처음에 외고 자사 국제고가 이제 확대되는 국면에서 그때 맞이한 선거 국면에서도 굉장히 지역별로 어, 와 지역별로 자사고 만들겠다고 다 외고 만들고 과학고 만들고 국제고 만들겠다고 그런 공약들이 남발됐던 상황을 기억합니다. 실제 이들 학교들이 우리 공교육을 얼마나 회복하고 경쟁 교육을 더 완화하고 또 사교육을 얼마나 약화시켰는지를 유권자들께서 정확하게 보고 또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오히려 어,
일반 학교들이 훨씬 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들을 만드는 공약들이 더 중요한 공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논술형 평가와 아이비 학교 문제입니다. 2028 작년 올해 중3 되는 학생들, 작년 중2, 올해 중3 되는 학생들이 보는 수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20체계가 작년 12월 27일 확정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상대평가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결론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 한 줄 세우기 과도한 상대평가가 지속되어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조응사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논술형 절대평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신과 수능에서 동시에 이 절대평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단번에 이룰 수 없는 정책이라면 적어도 절대평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를 제한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2028 대입 제도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학생들을 계속해서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내몰지 않고 배움의 본질에 좀 합당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절대평가 내신과 수능에 있어서의 절대평가 도입 체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돼서 아이비 학교 논의가 좀 있습니다. 음,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뭐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아이비 학교 확대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아이비 학교 관련된 확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비 학교는 참 매력적인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교사활 평가, 절대평가, 논술형 평가를 하면서도 굉장히 국민적 신뢰를, 음,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참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비 학교가 고교 서열의 문제, 또 사교육의 문제, 대학 서열의 문제가 아주 고질병처럼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 아이비 학교의 확대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은 한국 사회가 아이비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어떻게 하면 신뢰도 높은 절대평가를 도입할 수 있는지, 논술형 평가 체제를 만들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비 학교의 수는 우리가 이 아이비 학교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 안에서 좀 통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아이비 학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KB 학교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교육적 통찰들을 얻어내는 연구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렸고요. 어, 세 번째는 대학 서열 해소 문제입니다. 좀 오타가 있는데요. 그 이제 자료집에서는 11쪽이네요. 그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이 대학 서열을 해소할 때 이제 40개 학교, 그다음에 8개 학교가 아니라 80개 학교, 160개 학교 이렇게 네트워크를 음, 공동 대학 네트워크 참여 대학의 수를 이렇게 확장해 가는 방안입니다. 이 대학 서열의 문제는 오랜 문제이고요. 또 이 대학 서열 문제에 플러스해서 지방대학 소멸이라는 두 문제가 동시에 작동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장의 문제입니다. 학생이 뭐 뽑히는 순서로 대학생들 신입생이 줄어서 문 닫는다고 했던 말은 옛말이고요. 뽑히는 순서와 무관하게 다 문 닫을 상황에 되어 있는 게 지금의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대학 서열의 문제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적어도 공동으로 입시를 치르고 또 수평적인 체계 안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대학 네트워크 참여가 훨씬 더 많이 보장되는 정책들이 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관련된 자료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리제 극복인데요. 요 관련돼서 좀 첫 번째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늘봄학교 지역 단위 운영 체제 구축입니다. 이 늘봄학교 정책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필요가 큰 정책입니다. 저희 부부도 맞벌이 부부인데요.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늘봄학교 사업은
뒤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았던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 단위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어, 전문 인력 배치는 없고 예산 지원은 느리고 그러면서 모든 업무를 교사에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시범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는 더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 보면 돌봄 전담사로 확충한 교육청이 어느 교육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학교 현장으로부터 좀 많이 혼을 나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 돌봄의 필요가 사회적으로 크다면 당연히 이 큰 사회적 수요를 갖출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 체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역 단위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이 돌봄 정책들은 너무 과중하게 학교에 많은 것들을 떠맡기고 있는 체제들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이 늘봄학교 보통 이제 돌봄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텐데요. 지역에서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로 좀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관련과 학교장 직선제입니다. 어, 교육 변화를 더디게 하는 데는 이 관료제의 문제가 있고 이 관료제의 문제의 핵심에는 교사 승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부형 그 평교사들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확대되기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가 이루어낸 성과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내부형 교장 공모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실제 학교 자율의 측면에 있어서 지금은 일부 위원들이 참여해서 교장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그렇지 않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직접 교장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예, 마지막 제안은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학교가 없어지는 일은 단순히 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작은 학교들이 학생 수가 준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폐교나 통폐합을 하기보다는 이 작은 학교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들을 좀 극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부형 교사 공무를 이 소규모 학교에 우선 적용하게 한다든지 교사의 근무 기간이나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더 많은 자율성을 좀 부여해서 그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더욱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좀 정책적으로 많이 제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좀 제안드린 제안서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